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밀었을까? 재집권을 하겠다라는 그 야망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요. 2번이 한덕수로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 한덕수로 2025년 대선에 승리하는 겁니다. 막히잖아. 그다음에 4번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요. 5번이 한덕수가 하야를 거고요. 6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림을 짜놓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찝어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분 얘기는 그게 좀 달라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설득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위 프로젝트. 윤석열의 재집권 망상이 진짜였다. 윤 어게인이 진짜였다. 윤 어게인이 진짜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2일에 대선 출마를 할 때 3년 안에 개헌을 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그때 출입했던 국민의힘 기자들 다 아는데 막 되게 막 물 위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 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한 전 총리를 다 지원을 했었어요. 네. 되게 대놓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사로는 그냥 뉘앙스만 녹였지 각 잡고 쓰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맞아요. 김문수를 밀어도 되는 거고 한덕수를 밀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재집권을 하겠다라는 그 야망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한덕수 당시 이제 국무총리가 3년만 하고 네.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는 그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핵심은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년 안에 개헌을 하고 자신은 내려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요. 2번이 한덕수로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 한덕수로 2025년 대선에 승리하는 겁니다. 막히잖아. 그다음에 4번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요. 5번이 한덕수가 하야를 하는 거고요. 6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드맵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2번에서 빠그러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3번도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가요. 근데 이제 근데 저거를 이제 저 로드맵 자체를 제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한테 들은 거라 가지고 이거 대선을 승리한다고 해도 개헌은 의석수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대선에 승리하는 저 계획 자체가 되게 그렇죠. 불안정한 그 요소에 서 있었는데 3년 뒤에 개헌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했던 얘기가 임기를 줄이면서 개헌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저게 실제로 저런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걸 두고 황당무계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 대선 경선 초기 그다음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명을 하다가 답답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또 받아가지고 직접 전화해서 설명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지. 우리 플랜은 이런 거다. 전화 줘봐. 저희 취재할 때도 그런 일화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가 바꿔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 그런 일화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 성에 차지 않아. 내가 다 이 사람을 다 보완을 해줘야 돼. 내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고 결국엔 내가 나서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림을 짜놓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찝어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는 그게 좀 달라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설득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에 겹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근데 야, 한덕수 전 총리.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워딩이 네. 양위 프로젝트. 양위. 양위한 과잖아요, 사실은. 실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박의했을 때 이건 양위 프로젝트다. 한덕수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어게인이,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이 괜히 윤어게인인 줄 아느냐. 그게 저희가 그냥 윤어게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윤어게인을 노리는 그 장면이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플랜으로 존재를 했고 네. 그걸 밀어붙이고 있었다. 윤 부부가. 네. 야, 그리고 그걸 제안한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일지도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그건 이제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한덕수 전 거지. 국무총리 간에 이제 이해관계 그런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그런 얘기를 얼핏 지나가 들었는데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석수로 단일화까지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무리만 안 했으면은. 근데 3번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계엄 이후에 계엄이 지지난 2024년 12월이니까 3일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때 2월 달쯤에 이제 윤어게인이 극성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펜 앤드 마이크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 의뢰를 했던 건데 여기가 사실 좀 보수 편향성이 좀 많이 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걸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계엄 이후에도 내 지지율이 51%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서고 내가 한덕수를 제대로 지원하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뭔가 바이어스가 상당히 질문 자체에도 그랬을 법한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게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된 게 뭐냐면 제가 그래갖고 저거랑 이제 한국갤럽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국갤럽을 들어갔는데 한국갤럽은 2월달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수행 지지율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 매체는 이름도 여론조사 공정. 근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목을 끄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여론조사 자체 손을 대는 공정 과정을 거치는 좀 많이 좀 튀어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높게 나온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닭발먹고 오래반님이 이슈 전파사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는데. 네. 저희 2월부터 저녁 6시로 방송 시간 옮길 텐데, 그 전에, 진짜 저녁 6시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저희가 서프라이즈로 오늘 특별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은 도형 털보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살해 미수 사건들을 보면 전 정권과 전 정권의 커넥션, 정치권과 사이비의 커넥션이 아주 강력한 상태에서 구사일생의 천운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늘이 굽어 살핀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윤명신 부부 얼마나 마음 놓고 있겠어요? 내란 조직도 힘들어 보이니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낭독 트레이닝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 아직도 기억하는 국민의힘 한밤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 날치기 시도한 것도 그러면 윤석열과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 지금 최근에 제가 한 국민의힘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덕수로 후보 교체 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약간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시도를 막아섰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네.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전반적으로 당시에 약간 집단 최면? 최면까지는 아니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어라는 막 그 믿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진짜로 핵심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런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 다만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그런 답변들 안 해요. 풍문은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막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어쨌든 알고 보니까 전화는 진짜 많이 했대요. 아. 그때 대선 경선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 많이 하고 누구 한덕수 밀어라고 그걸 진짜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딱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 거대한 착각 속에 아직도 그런 것 같지만 윤 전 대통령을 보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윤호개인 그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걸 밀어붙였다. 충격적인데요.